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제 5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시간이 참 빠르죠. 아마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일단 손을 놓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망세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식었는지, 그리고 좀 이렇게 관망을 많이 하고 계신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과 섞어서 제가 뭔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지금 아마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시면은요, 이미 꽤 오래됐는데 매물이 쌓인다, 아니면 서울 매물이 몇 건이다, 전세 매물이 몇 건이다, 금매도 안 나간다,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월세가 아니라 집이 없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실제로 참여해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주식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물이 쌓인다, 아니면 뭐 호가가 올라간다, 뭐 받아줄 사람이 없다, 아니면 거래량이 터진다, 거래량이 없으니까 내려간다,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시장은 사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뭔가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세를 하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나 주거 시장은 본질적으로 그렇진 않거든요. 일단 이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은 건설사가 나서야 되는데, 건설사는 분양이 안 되면은 지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양이 될 거니까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은 이유가 어쨌건 거기 누군가 집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 필요하는 사람이 실제 들어가도 되고, 산 다음에 되팔아도 되고, 산 다음에 전세를 놔도 되고, 사실 걔네는 알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건 필요하니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집을 누군가 공급을 해주고 거래를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사가 짓는데 분양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양가를 높이겠죠.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요. 분양가를 낮추겠죠. 낮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분양을 안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건설사가 수익이 안 날 것 같다? 그럼 안 지을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요. 이게 예전에 그 시장 구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건설사 입장이라고요. 그럼 집을 분양받는 사람 왜 분양받을까요? 실제 들어가 살거나 차익을 남기거나 전세 놓으려고. 그럼 얘네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그럼 분양 안 받죠. 분양가가 너무 싸요. 그럼 100대 1, 200대 1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전세를 놓던 되팔던 하겠죠. 왜? 세금 때문에 당장 못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규제가 있으면 또 못 파는 경우도 있고, 실입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건 이것도 다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얘한테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분양자한테.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매도인이 지금 얘를 급하게 팔 거냐 말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팔 거냐 말 거냐.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돈이 급하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세입자를 잘못 들여가지고 집을 굉장히 팔기 불리한 상태다, 이러면은 싸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매수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인도 만약에 내가 지금 아파트 시장이 되게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럼 마음이 급해지고, 아파트 시장이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럼 마음이 안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도인은 팔 필요가 있고 매수인은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맞죠. 그런데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난 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인의 상황과 세금과 매수인의 상황과 마음 상태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시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심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매물이 몇 개가 쌓인다를 계속 강조해 오시는데, 제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래량이 없다면은 물건이 몇 개가 쌓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데 물건이 쌓이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야 정상시장인데, 가격이 제대로 하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상시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얘가 어떤 매물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거를 얼마나 깎을 수 있는가?
얘가 왜 싸게 파는가, 얘가 왜 파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왜 찍냐면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졌어요. 사실 종부세 회피 매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은 나왔으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종부세 회피 매물,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 이런 거 지금 다 의미가 없는 게 안 팔리잖아요. 왜 안 팔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자의 심리. 매수자가 지금 집을 사길 원치 않아요. 왜냐면 못 사는 것도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고, 그리고 분위기가 굳어 있으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팔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도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정당한데 매수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싸게 팔아야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 못 사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집은 필요하다니까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서울 기준 40년 동안 계속 거래가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번다, 이제 투기꾼 때려잡는다는 얘기가 나와도 또 올랐다가 멈췄다가 또 올랐다가 멈췄다가 반복한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 집은 누군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사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집이 필요하다면 사셔도 되는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침 매도인의 상황이 되게 복잡하니까 싼 매물이 나오는데 이걸 안 잡으신 거죠. 근데 사실은 잡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하반기 가는데 하반기 가서 더 떨어질 건데 왜 지금 사냐. 근데 어차피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계속 집을 못 사요. 작년도 재작년도 2017, 18, 19 계속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앞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종부세가 이미 끝났잖아요. 종부세가 끝났는데 거래는 지금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와요. 물론 늘어나봤자 너무 작긴 한데 앞으로 이 추세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갱신권이 생긴 다음에 시장이 지금 대출 중지를 한번 때려 맞고 생각보다 너무 느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속도는 좀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하반기로 가면은 전월세 시장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급하게 팔아야 될 매물은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왜 들어가느냐? 종부세 회피는 이미 틀렸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은 내놓거나 안 내놓거나를 이미 결정을 하셨고요. 그럼 하반기로 가면은 매도인이 급하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보다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보다 늘어날 이유는 없어요. 지금보다 늘어날 이유가 있다면 뭐 세금을 피한다던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도 지금 팔면 되고 종부세 회피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때려맞은 세금을 호가에 넣을 텐데 그러면 매수를 대기하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집값이 호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호가 올라가는 건 소용이 없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년이랑 특히 이제 2020년도랑 2021년도에 굉장히 강력했는데 내가 집을 살라고 이제 알아보셨잖아요. 알아보셨는데 그럼 만만한 거예요. 막 8억짜리 아파트에 가니까 7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막 뭐 이거저거 다 들어준다 그러면 6억 5천에 준다 그러고 막 깎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매도인이 망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6월달 이후에 이런 급한 매물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은 8억짜리를 막 6억 5천 해준다 7억 해준다 하다가 갑자기 안 된다. 난 이제 7억 5천 8억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뭔가 이게 시장이 뭔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면은 야 내가 바보냐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하시는데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집이 필요해서 계속 알아보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심리가 움직여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이 필요한 분들이 지금 집을 안에서 계속 뒤로 밀었단 말이에요. 가격이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선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그 중에 골라서 사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부터 급하게 팔 매물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은 점차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 불안정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매수인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호가를 경험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이 필요하시다면, 사기로 결정했다면 매도인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크게 내고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6월달이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공부가 되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올해 결정을 못 하셔도 내년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물 개수, 거래 개수,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거래는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가격보다 거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여러분. 저는 7억이 넘는 아파트를 6억에 거래를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오픈했습니다. 6억에 거래했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거래 취소하셨어요. 아파트 가격 더 떨어질 거라고. 정말 취소하셨어요. 가족분이 절대 사지 말라고 했대요. 그럼 거래를 계약을 해지하셨는데 저는 그냥 안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그걸 6억 원에 팔 수가 없어요. 세금 때문에. 이제 팔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믿으실 거 알아요. 그런데 6억에 사신 게 맞아요. 진짜 싸게 사시는 거거든요. 그 이하의 가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거래를 하고 싶어서 거래를 한 거고, 또 주식 마인드 가지신 분들은 거 봐라, 너는 털어냈다, 이딴 얘기 하실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필요하면 팔아요. 저는 거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아마 이제 7억의 시세가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6억에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5억이 다가올 거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매수인이 없는 건 인정을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분의 결정이고 타인의 어떤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더 내려갈 거란 심리 하나 때문에 매수를 계속 미루시는 게 작년과 재작년에 그대로 보던 패턴이고, 6월달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가 그런 분들이 호가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불안감을 느낀 다음에 전월세 시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랑 맞물리면서 시장이 불안정해졌던 게 작년, 재작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도움이 됐지 뭐 손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그렇게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